시작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부터 이제 우리 전기 이론부터 1과목부터 해가지고 우리 이게 기본적인 내용들 한번 내용 정리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죠. 자, 우리 전기 이론은 1과목으로 좀 계산이 좀 나온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 계산 문제가 한 7개에서 10개 정도, 우리 평균 한 8개 정도, 이 정도 출제가 된다 그랬으니까 계산을 아예 안 하고 점수를 볼 수 있는 과목은 아니란 얘기예요. 근데 우리 공식이 좀 많이 나올 거예요. 공식이 좀 많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 조금 잘 나오는 거 위주로 좀 나중에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1과목 전기 이론부터 해가지고 우리 하나씩 한번 좀 차례대로 얘기를 해보면, 자, 첫 번째 1과목은 우리 전기 이론이라는 과목이고, 굳이 요거를 우리 뭐 기사 쪽으로 따지자 그러면 회로 이론이라는 과목과 그 다음에 전기 자기학이라는 과목을 좀 섞어 놓은 거예요. 그렇다 복잡하고 어려운 거는 다 기사급이고 간단한 거 위주로만 좀 요 두 개를 좀 섞어 놓은 게 전기 이론이다. 말 그대로 전기를 배우려고 그러면 가장 이론이 되는, 가장 기본이 되는 이러한 우리 파트가 누구다? 전기 이론이다. 이렇게 좀 보셔도 돼요. 자, 첫 번째 챕터 1, 저는 제 1장이라 그럴까요? 뭐 제 1장 챕터 1. 자, 우리 누구냐? 전기의 우리 기초, 가장 기초적인 내용부터 좀 한번 확인 한번 해보자는 얘기예요. 첫 번째 나오는 게 물질의 구성이라고 나오나요? 첫 번째 물질의 구성. 자, 물질의 구성을 보면 첫 번째 나오는 게 우리 누가 나오냐? 원자라는 말이 나오죠. 원자. 뭐 우리 학교 다닐 때 우리 화학 시간에 좀 많이 들어봤을 거고, 우리 어떠한 물질을 이루는 가장 기본적인 단위는 분자. 분자를 더 쪼개면 원자. 원자들의 결합이 일명 누구다? 분자. 뭐 이런 내용들 좀 얘기했죠. 여기서 그것까지 공부할 건 아니고, 그래서 물질을 구성하는 가장 기본적인 단위가 누구다? 원자다. 뭐 이렇게 좀 보시면 돼요. 원자는 원자핵과 원자핵 플러스 우리 전자, 원자핵과 전자로서 좀 이루어졌다는 얘기예요. 원자핵이라는 건 그럼 또 뭘로 이루어졌냐? 얘는 중성자와 양자로 이루어졌어. 양자 또는 뭐 양성자라고도 얘기를 하죠. 자, 그러면 원자라는 거는 원자핵과 전자로 이루어졌다 그랬는데, 요걸 가지고도 시험 문제 출제가 되더란 얘기예요. 다음 중 질량이 가장 무거운 건 어떤 거냐고 물어봐요. 질량이 가장 무거운 거. 1번 중성자와 전자 두 개 합쳐놓은 거. 2번 양자와 전자 두 개 합쳐놓은 거. 3번 중성자와 양자 두 개 합쳐놓은 거. 4번 원자핵과 전자. 원자핵과 전자를 합쳤다는 건 다시 얘기하면 중성자, 양자, 전자를 다 합쳤다는 얘기잖아요. 얘네도 얼마만큼이 아주 우리 눈에 보이지도 않고 무게 잴 수도 없어요. 근데 약간의 질량은 갖고 있다는 얘기예요. 약간의 질량을 갖고 있는 녀석들을 전체 우리 따져보면 얘네 두 개 더한 게 우리 질량이 무거울까요? 아니면 원자핵하고 전자 얘네 세 개를 한꺼번에 더한 게 우리 질량이 가장 무거울까요? 가장 무거운 거 따지자 그러면 원자핵과 전자 얘네 세 개를 합한 게 가장 우리 무게가 무겁겠네. 시험 문제 다음 중 가장 질량이 무거운 건 어떤 거냐 하고 물어본다 그랬죠. 그래서 요거 찾아라고 이렇게 나오는 문제가 있더란 얘기예요. 그래서 중성자와 전자, 양자와 전자, 중성자와 양자 이렇게 두 개씩 더한 거, 또 하나는 원자핵과 전자 이렇게 나오면 얘네 둘이 우리 합한 게 가장 무게는 뭐한다? 많이 나간다. 얘네 둘을 합했다는 얘기는 우리 중성자, 양자, 전자를 다 합한 것과 같은 이런 무게가 나오더라. 잠깐 한번 봐두시고, 시험에 나왔던 거라 제가 체크 드리는 거니까 참고 정도 한번 해보시면 돼요. 지나가면서 한번 쳐다봐도 돼요. 문제만 확인하셔도 되고.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우리 이제 전자라는 게 나오고 자유전자라는 게 나오고, 그 다음에 뭐 대전됐다, 전하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죠. 그럼 얘네들 가지고 한번 좀 이쪽에다 한번 얘기를 할까요? 자, 그러면 우리 못 그리는 그림 하나 좀 한번 그려보도록 하죠. 얘가 우리 원자핵이에요. 원자핵. 자, 원자핵은 중성자하고 양성자, 양자로 돼 있다 그랬죠. 예를 들어 양성자, 양자가 우리 한 3개 정도 있다고 보죠. 그러면 원자핵을 우리 원자핵을 기준으로 원자핵의 우리 구성력 안에서 전자들이 이렇게 일정한 궤도를 가지고 존재를 한다는 얘기예요. 얘네들은 지금 원자핵의 우리 뭐라 그럴까? 인력이라 그럴까요? 원자핵의 우리 힘을 받아가지고 어디로 도망가지 못하고 일정한 궤도를 가지고 원자핵 주위에 존재하는 값들이야. 우리가 일반적으로 원자다라고 얘기를 하면 얘는 기본적인 극성은 누구냐? 중성이죠. 플러스도 아니고 마이너스도 아닌 얘는 중성적인 성격을 갖고 있다는 얘기예요. 일반적인 우리 원자들은 다 누구다? 중성이에요. 중성. 중성인데 얘가 어느 외부에서 우리 자극을 줘. 여기다가
땅하고 뭐 힘을 가한다, 자극을 준다 이런 개념보다는 우리 어떤 물체와 마찰을 생기는 순간 마찰 같은 게 이루어지면 여기에 변화가 생긴다는 얘기예요. 자극을 준다, 다른 얘기로 마찰을 시키면 여기에 있던 요 전자가 밖으로 원자에게 구속력을 벗어나서 밖으로 땅 하고 튕겨져 나가버려. 그래서 밖으로 땅 하고 우리 전자가 튕겨져 나가버리더란 얘기야. 그러면 전자가 여기가 이렇게 사라져 버렸네. 원자의 구속력을 받던 이 전자가 이러한 우리 외부 자극에 의해서 밖으로 튕겨져 나가져 버렸어. 그러면 양성자, 양자가 3개고 전자가 3개. 양자와 전자의 개수가 똑같기 때문에 얘는 중성적인 성격을 갖고 있었는데 전자가 하나 빠져나감으로써 전자는 2개가 되고 양성자, 양자가 지금 몇 개? 3개. 양성자가 우리 하나 남죠. 양자가 하나 더 우리 누구? 많다는 얘기야. 그러면 그때부터 얘는 이제 뭐 한다? 극성을 띠게 돼요. 전자와 양자의 개수가 맞지 않으면 극성을 띠게 되더란 얘기야. 플러스 양자가 더 많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 얘는 플러스라는 극성을 띠게 돼요. 그러면 이렇게 플러스라는 극성을 띠게 되는 걸 우리가 다른 말로 대전됐다라고 그래요. 대전됐다, 다른 말로 뭐? 극성을 띠게 됐다. 그래서 얘는 플러스로 뭐 했다? 대전이 됐다. 플러스로 대전됐다. 다시 얘기하면 플러스 극성을 갖게 됐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것도 시험 문제 다음 중 전기를 띠게 되는 현상, 극성 전기를 띠게 되는 현상을 뭐라고 부르니? 대전. 시험 문제 한 2번 출제가 됐을 거예요. 아시겠나요? 자, 그러면 이렇게 지금 전자가 빠져나가고 난 빈 공간이 존재하죠. 빈 공간, 얘를 뭐라고 부르냐? 전공이라는 말을 쓰고 영어로는 홀이다라고도 얘기를 해요. 그래서 뭐 전공이다, 홀이다 이런 말 나오면 얘 누구다? 플러스로 대전된 상태구나. 플러스로 대전된 상태, 얘를 우리가 뭐 다른 말로 이렇게도 좀 표현할 거, 양전하다. 전하 중에 플러스 극성을 갖는 녀석이다. 뭐 이렇게 좀 표현을 해줘요. 그러면 이 전자는 원래 여기 있다가 외부 자극에 의해서 튕겨져 나가서 원자에게 구속력을 벗어나서 자유로이 내가 이제 내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다는 얘기예요. 원자핵의 구속력을 벗어나 자유로이 이동할 수 있는 전자, 얘를 뭐라고 부른다? 자유전자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유전자. 이것도 시험 문제네. 우리 다음 중 자유전자란 그러면 원자핵의 구속력을 벗어나 자유로이 이동할 수 있는 전자. 근데 거꾸로 물어봐요. 원자핵의 구속력을 벗어나 자유로이 이동하는 전자를 뭐라고 부르냐? 그럼 누구 찾으면 돼? 자유전자. 이러고 좀 찾으면 되겠네. 맞아요? 이것도 시험 문제니까 한번 확인해 두시고. 그러면 자유로이 떠돌아다니는 이 자유전자가, 자, 이쪽에 보니까 여기도 원자핵이 있고, 자, 플러스 뭐 양성자가 얘도 3개 있었대요. 여기에 마이너스. 자, 이러한 우리 누구 하나의 원자가, 다른 원자가 있었어요. 다른 원자가 있는데 이 자유전자가 자유로이 떠돌아다니다가 갑자기 어떠한 외부 자극에 의해서 또는 내가 우리 누구 떠돌아다니다가 이제 지쳤어. 정착을 하고 싶어. 그래서 여기에 내가 싹 들어가서 이렇게 안착을 했어. 그러면 원래 양자 3개, 전자가 3개 똑같은 개수로 양자, 전자가 똑같기 때문에 중성적인 성격을 갖고 있던 이 원자가 자유전자가 하나 들어옴으로써, 자유전자가 하나 추가됨으로써 전자가 하나 더 많아졌죠. 4개로 하나 더 많아지는 이런 상태가 되더라는 얘기예요. 양자보다 전자가 더 많아지면 이자부터 얘는 뭐해? 극성을 띠게 되더라. 무슨 극성? 마이너스 극성을 띠게 되더라. 전기적인 극성을 띠게 되는 현상을 우리가 뭐라고 표현한다? 대전됐다라고 얘기한다 그랬죠. 그래서 얘는 전자가 더 많기 때문에 마이너스로 대전됐다. 전기 쪽에선 얘를 우리 다른 말로 뭐라 그래? 음전하다라고 얘기를 하더란 얘기예요. 그러면 여기서 지금 얘기하는, 자, 요거 한번 볼까요? 자, 요거 얘를 우리가 양자 또는 양성자라고 그러죠. 양성자, 줄여서는 양자. 얘는 무슨? 플러스 극성. 얘는 누구예요? 전자라고 얘기를 하죠. 전자. 얘는 무슨 극성? 마이너스 극성. 그러면 요런 우리 누구? 양성자, 전자, 얘네들의 개수에 따라서 뭐가? 극성이 결정된다는 얘기예요. 이쪽은 전자가 작고 양자가 많으니까 플러스로 대전이 되고, 얘는 양자가 적고 우리 누구야? 전자가 더 많으니까 마이너스로 우리 누구? 대전이 되고 극성을 갖게 되고. 맞아요. 그래서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 극성을 갖게 되는 걸 우리가 대전됐다, 전기를 띠는 현상을 대전됐다라고 표현해 주더라. 그것도 시험 문제라 그랬어요. 자, 그 다음에, 자, 얘는 대전이 되는데 어떻게 대전이 된 거예요? 전자가 있던 게 빠져나가면서 전자가 부족한 상태가 됐죠.
전자가 부족한 상태가 되면서 양자가 하나 더 많아진 상태가 된 거잖아. 전자가 부족하게 되면 얘는 플러스로 뭐가 된다? 대전이 되는구나. 기본적으로 존재해야 될 전자보다 더 작아지면 플러스로 대전이 되는구나. 얘는 기본적으로 존재해야 될 전자가 3개면 되는데 전자가 하나 더 들어오면서 전자가 많아진 상태잖아요. 전자가 기존보다 많아지면, 다시 얘기하면 전자가 기존보다 과하게 되면, 과잉이 되면, 많아지면 그때는 뭐로 대전이 된다? 마이너스로 대전이 되는구나. 밑에 책에다 써놨으니까 참고 한번 해두시면 돼요. 일단 시험에 나오는 거 한 번씩 체크해드리면, 자, 자유전자 우리 문제 나온다 그랬죠. 원자핵이 구속력을 벗어나 자유로 이동하는 전자다. 자, 그 다음에 대전이라는 게 시험 문제 나온다 그랬네. 자, 전기적인 극성을 띠게 되는 현상, 전기적인 극성을 띠게 되는 현상을 뭐 대전됐다 이렇게 좀 표현해 주더라. 기억을 좀 한번 해두시고, 자, 그러면 이렇게 자유로이 떠돌아다니는 자유전자, 요 전자 한 개, 얘가 갖고 있는 전자 한 개에 대해서 한번 좀 얘기를 해볼까요? 전자 한 개, 요 전자 한 개가 갖는 첫 번째 전자 한 개에 대한 질량은 얼마냐? 얘 무게가 얼마나 나가냐? 전자 한 개에 대한 질량, 무게는 M으로 표시한다 그러면 얘는 9점 우리 두고 109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1 kg 정도의 무게를 갖더라. 그래서 무게가 얼마? 9.109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1승 kg 정도의 무게를 갖더라. 키로니까 10의 3승 3개 뺄까요? 그래도 마이너스 몇 승이야? 28승이야. 그러니까 마이너스 28, 0, 28개 분의 1 그러면 계산이 안 돼. 아예 존재하지 않는 걸로 보여, 우리 눈에는. 그래서 그냥 요 정도의 무게가 있구나라고 참고 정도만 해두시고, 시험에서는 물어봐요. 전자 한 개에 대한 질량이 얼마냐라고 물어보면 9.109 곱하기 우리 기억 안 나면 나중에 10의 마이너스 몇 승? 31승. 요 정도만이라도 기억을 해두세요. 그래서 9.109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1승. 얘가 누구다? 전자의 질량, 무게가 되더라. 두 번째, 전자 한 개가 가지는 전기량은 얼마냐? 얘가 그러면 어느 정도의 전기적인 양을 갖고 있냐? 전자 하나가 갖고 있는 전기적인 양, 전기량의 크기는 얼마가 되냐? 우리가 전기량은 다 Q로 표시를 해줘요. 이제 뒤에 가면 계속 나올 거지만 Q를 표시해 주니까 얘를 전자 한 개가 갖고 있는 거라서 그냥 스몰 Q로 표시해 준 것 뿐이에요. 전자 한 개 갖고 있는 전기량이 얼마냐? 얘는 우리 1.60219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승 우리 전기량에 다니는 쿨롱. 그래서 전자 한 개가 갖고 있는 전기 에너지의 양은, 전기 양은 얼마냐? 1.60219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승 쿨롱 정도가 되더라. 이것도 시험에서 물어보네. 뭐 자주 나오는 것들은 아니에요. 참고. 그냥 얘네들은 시험에 나온 거다. 그러니까 나중에 문제 풀면서 또는 기출문제 풀면서 한 번씩 그냥 확인 정도만 하셔도 돼요. 그래서 전자 한 개에 대한 전기량 얼마다? 1.602 요 정도까지만 나올 거예요. 19까지는 안 나오고 1.602 곱하기 10의 몇 승? 마이너스 19승 정도가 되더라. 그래서 10의 마이너스 19승. 정 안 되면 뒤에 승수만이라도 기억하시라 그랬어요. 질량은 마이너스 31승. 전기량은 마이너스 19승 정도가 되더라.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물어보는 게 그러면 전자 한 개가 가지는 에너지는 얼마냐고 또 물어보네. 에너지. 전자 한 개가 가질 수 있는 에너지의 양. 에너지는 1 일렉트론 볼트라고 좀 이렇게 좀 표현을 해줘. 일렉트론 볼트는 얼마 정도가 되냐? 우리가 이제 뒤에 가면 얘기를 할까? 에너지는 W로 표시하고 전기량에다 뭐 곱한 거, 전압 곱한 걸로 우리 구할 수가 있어요. 뒤에서 얘기한다 했어요. 전기량, 얘는 누구다? 전압. 전기량에 전압 곱한 거, 얘는 전자 한 개라 그랬죠. 전자 한 개가 갖고 있는 전기량이 얼마라 그랬어? 1.602. 그냥 19는 빼죠. 60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승이라 그랬죠. 곱하기 볼트, 몇 볼트다? 1볼트란 얘기예요. 전자 한 개가 갖고 있는 우리 전자 한 개에다 1볼트의 전압을 가해주면 얼마만큼의 에너지를 낼 수 있냐? 곱하기 얼마? 1볼트. 1은 곱하나 마나죠. 1은 곱하나 마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단위는 에너지의 단위는 누가 나온다? 줄이 나와요. 그래서 전자 한 개가 낼 수 있는 에너지는 얼마다? 에너지 1 일렉트론 볼트는 얼마냐? 1.60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승에다 1볼트는 곱하나 마나기 때문에 생략. 그래서 누구랑 똑같다? 전기량과 우리 똑같네. 그래서 1 일렉트론 볼트는 전기량과 수치가 똑같이 나오고 단위만 뭐로 바꾸면 돼? 줄로 바꿔주면 되더란 얘기예요. 이것도 시험 문제 한 2번 정도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1 일렉트론 볼트는 1.60219
1.60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승 똑같다. 대신 단위가 뭐 줄로만 바꿔주면 되더라. 자, 요걸 가지고 시험 문제 요런 형태로 나온 게 있네. 또 요걸 약간 변형을 해서 이번에는 100 일렉트론 볼트는 얼마냐? 100 일렉트론 볼트는 100 일렉트론 볼트는 어떻게 돼요? 얘는 전자 한 개 가지는 전기량 1.60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승이죠. 1.60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승 10의 마이너스 19승 곱하기 이번에는 우리 얘는 몇 볼트다? 100볼트란 얘기예요. 100볼트. 아까 1 일렉트론 볼트는 1볼트. 여기다 몇 볼트가 있다? 100볼트가 있대. 100볼트. 100볼트를 가해주면 100이라는 건 10의 제곱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10의 제곱을 빼. 여기다 10의 제곱을 우리도 곱해주니까 얘가 얼마 나온다는 얘기예요? 1.60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7승이 나오더란 얘기야. 19승에서 100을 곱해가지고 얼마가 된 거다? 마이너스 17승이 되더라. 줄. 그래서 얘네들이 전자를 가지고 내는 문제들이 전자 가지고 내는 문제. 자유전자를 물어보는 문제 있고, 자, 전자 한 개에 대한 질량 우리 9.109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1승. 전기량 1.60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승. 똑같이 1 일렉트론 볼트 에너지는 얼마다? 1.60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승. 대신 이게 1이 아니라 100 일렉트론 볼트 그러면 여기다 100을 곱해서 몇 승? 마이너스 17승. 요 정도가 시험에 출제되는 내용들이란 얘기예요. 같이 한번 확인을 좀 해두자. 그래서 전자 가지고 내는 문제들이 한 요 정도 되는구나. 우리 참고 한번 해두시면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해가지고 지금 전자에 대한 것들 좀 우리 두고 간단하게 얘기를 했고, 자유전자는 책에 있는 거 그대로 시험 문제 나온다 그랬죠. 원자핵의 구속력을 벗어나 자유로이 이동할 수 있는 전자다. 체크해 놓아야 되겠네. 시험에 나오니까. 자, 그 다음에 뭘로 갈까요? 자, 이쪽에다가 우리 두 번째. 자, 전하와 우리 전기량이라고 좀 나와 있죠. 전하와 전기량. 그래서 전하라는 건 우리 전하는 두 번째 나와 있네. 어떤 물체가 대전되었을 때 물체가 띄고 있는 정전기량이다. 그래서 전하 그냥 이렇게 볼까요? 아까 원자가 누구다? 물질을 구성하는 가장 기본적인 단위라 그랬죠. 전하 전기를 구성하는 가장 작은 단위가 누구다? 전하다. 뭐 이렇게 좀 보셔도 돼요. 아시겠나요? 그래서 전기를 구성하는 것 중에 제일 작은 우리 누구 단위가 전하구나. 뭐 이렇게 우리 인식을 좀 하자는 얘기예요. 왜? 문제 풀기 위해서. 아시겠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한번 첫 번째 누가 나와? 대전됐다라는 말이 나오죠. 대전. 대전은 전자를 우리 누구 잃거나 얻어서 뭐한다? 극성을 띠게 되는 현상. 얘를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 극성을 띠게 되는 현상. 예를 들면 우리 누구다? 대전됐다라고 얘기를 하더라. 극성, 플러스 극성이든 마이너스 극성이든 극성을 띠게 되는 현상을 두고 대전됐다. 이렇게 좀 표현해 주더라. 자, 그러면 우리 첫 번째 우리 플러스로 대전이 됐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 대전이 됐다. 플러스로 대전됐다는 얘기는 아까 여기서 플러스로 대전됐다는 얘기는 전자가 빠져나가서 무슨 상태? 부족한 상태. 얘는 전자가 부족해지면 전자가 빠져나가서 전자가 부족한 상태가 되면 걔는 이제 앞으로 플러스 극성을 갖게 되더라. 플러스로 대전이 됐다. 다시 얘기하면 얘가 뭐가 된다? 양전하가 되더라. 전하는 전하인데 플러스 극성을 갖는 전하가 되더라. 두 번째, 마이너스로 대전됐다라고 얘기를 하면 마이너스로 대전됐다는 얘기는 전자가 우리 아까 어떻게 됐어요? 자유전자가 하나 들어와서 전자가 더 많아진 상태죠. 과한 상태. 얘는 전자가 우리 누구? 전자 그냥 과잉이라 그럴까요? 과잉된 상태. 전자가 더 많아진 상태. 우리 이렇게 되면 뭐 한다? 극성은 마이너스로 우리 극성을 띠게 되고 마이너스로 대전이 되더라. 마이너스로 대전되면 얘는 이제 이 전하는 무슨 전하가 되는 거다? 음전하가 되는 거야. 음전하. 이제 마이너스 극성을 띤 전하가 되더라. 그래서 나중에 문제에서도 아직 양전하는 따로 물어보진 않았지만 음전하는 얘는 따로 시험에서 마이너스 우리 대전된 거 시험에서 물어봐요. 다음 중 전자가 과한 상태가 되면 과잉 상태가 되면 얘는 어떻게 되냐? 마이너스로 대전이 된다. 뭐고 찾아라 하고 이렇게 나오는 문제 있으니까 이것도 한번 같이 한번 좀 확인을 해 두자. 자, 그 다음에 자, 여기 있는 거 요거 뭐 얘는 설명드리기 위해서 간단하게 써드린 거니까 한번 확인을 좀 해 두시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가니까
자, 우리 전하라는 게 나오는데 두 번째. 자, 전하 간단하게 한번 좀 확인해 두시고, 거기 보니까 우리 누구 극성이 같은 경우 다른 경우 돼 있죠. 무슨 얘기냐? 얘가 두 번째 되겠네. 두 번째. 첫 번째 우리 극성이 같은 경우. 자, 극성이 같은 경우에 무슨力작용한다? 반발력이 작용한대요. 반발력. 이게 무슨 얘기냐? 여기에 플러스 양전하, 플러스로 우리 두고 대전이 된 플러스 양전하가 있고, 여기도 플러스로 대전이 된 플러스로 대전이 된 플러스 우리 두고 양전하가 있더란 얘기예요. 여기도 양전하, 얘도 양전하. 서로 같은 극성으로 이렇게 대전된 전하들이 있으면, 뒤에 가면 뭐 전기력선, 자기력선 이런 것도 배울 건데, 플러스에서 우리 전기력선이 나와요. 이렇게 우리 두고 전기력선이 나오면 서로 플러스에서 나와서 마이너스로 들어가요. 양극에서 나와서 음극으로 들어가. 얘도 나오고 얘도 나오면 서로 나중에 뭐한다? 밀어내는, 서로 간에 우리 두고 달라붙는 게 아니라 밀어내는 뭐가 작용해? 반발력이 작용하더라. 극성이 서로 같다는 얘기는 다시 얘기하면 자석으로 한번 가볼까요? 얘가 무슨 극? N극이란 얘기예요. 얘도 무슨 극? N극이란 얘기예요. 우리 학교 다닐 때 자석 모르시는 분은 없죠. N극, N극 갖다 대면 파란색 갖다 대면 밀잖아. 서로 안 붙죠. 대신에 N극과 S극, 파란색, 빨간색 갖다 대면 착착 달라붙잖아, 지네끼리. 맞아요. 그러니까 극성이 같을 때, 극성이 같다는 얘기는 자석이 똑같은 극일 때라고 보시면 돼요. 그때는 무슨力작용한다? 반발력이 작용한다. 밀어내는 반발력이. 두 번째, 극성이 다른 경우, 서로 극성이 다르대. 그러면 서로 끌어당기는 누가 작용한다? 흡인력이 작용을 하더라. 흡인력. 끌어당기는 힘이 작용하더란 얘기야. 얘는 플러스 우리 두고 양전하, 플러스로 우리 두고 대전이 된 플러스 양전하와 마이너스로 대전이 된 음전하. 그래서 양전하하고 양전하와 음전하, 얘네 사이에는 뭐한다? 서로 끌어당기는, 원래도 전기력선은 플러스에서 나와서 마이너스로 들어간다 그랬죠. 나중에 이렇게 해가지고 서로 끌어당기는 무슨力작용한다? 흡입력이 작용하더란 얘기예요. 자석으로 따지면 얘가 무슨 극? N극. 얘가 S극이 되는 거야. S극. 그래서 서로 다른 극성끼리는 뭐한다? 끌어당기는 흡입력이 작용하더라. 전하뿐만이 아니라 나중에 자석도 마찬가지야. 자기 것 넘어가면 이런 형태 또 얘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전하로 얘기할 거냐? 극성으로 얘기할 거냐? N극, S극 극성으로 얘기할 거냐? 그 차이밖에 없어요. 항상 뭐한다? 같을 경우에는 무슨 력? 같을 경우에는 반발력. 다를 경우에는 무슨 력? 흡인력. 서로 끌어당기는 흡입력이 작용하더라. 이런 것도 다 시험 문제란 얘기예요. 뒤에 가면 또 할 거예요. 뒤에 가면 또 나올 거니까 그때 또 보고, 같으면 밀어내고 또 다르면 끌어당긴다는 얘기예요. 자, 여기까지가 우리 전하에 관련된 내용들이고, 전하량이라는 건 어떤 물체 전하가 가지고 있는 전기의 양. 그래서 이 전하들이 얼마만큼 있냐, 얼마만큼 모여 있냐, 그 양을 우리 전하량이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하더라. 자, 이 정도까지가 우리 전하하고 전기량에 관련된 내용들이에요. 간단하게 한번 좀 정리를 했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가니까 세 번째 우리 도체, 그 다음에 부도체, 그 다음에 우리 반도체라는 게 있네. 반도체. 도체, 부도체, 반도체. 자, 우리 간단하게 한번 정리를 하면, 첫 번째 도체라는 거는 우리 누구? 전기가 잘 통하는 우리 물질. 예를 들면 우리 누구? 도체라고 얘기를 하더라. 우리가 얘기하는 도체 대부분 다 누구예요? 금속체들 얘기하는 거죠. 금속체. 뭐 철, 알루미늄, 이런 우리 금속체들이 전기가 좀 잘 통하네. 맞아요. 그 다음에 누구도, 우리 물도 하나의 도체로 봐야 돼. 물도 전기 우리 공급해주면 흘러가잖아. 맞아요. 그래서 전기가 아주 잘 통하는 물체, 우리 대부분 누가 되겠다? 금속체들이 되겠다는 얘기야. 금속체. 그래서 우리 누구? 전기가 잘 통하는 물질로 거기에 우리 금속체라고 예를 들은 게 누구 있어요? 금, 은, 구리 갈명 누구 얘기한다? 동. 자, 그 다음에 우리 누구? 뭐 알루미늄 같은 거 대표적인 게, 알루미늄을 AL 뭐 이러고 좀 많이 표현을 좀 해줘요. 이런 것들이 다 누가 되겠다? 이거 말고도 우리 뭐 철 이런 것들도 다 마찬가지죠.
마찬가지고 이런 게 전기가 아주 잘 통하는 우리 누구 도체 종류가 되더라. 자, 그 다음에 설마 우리 도체 모르시는 분들은 없잖아. 전기가 통하는 우리 전선 같은 것들이 다 도체니까. 맞아요. 자, 그 다음에 요거 한번 볼까요? 저 뒤에 가면 나올 거예요. 그 다음에 3과목에 가면 또 나올 거예요. 그냥 참고 정도만 미리 그냥 한번 여기서 언급하고 가는 거예요. 도전율, 다른 말로 전도율. 도전율, 전도율이라는 건 뭐냐 그러면 전기가 얼마나 잘 전달되냐, 전기가 우리 이 도체의 전기 얼마만큼 잘 전달되냐, 전기가 얼마나 잘 흐르느냐, 잘 흐르는 정도를 나타내는 걸 도전율, 전도율이라 그래요. 그래서 얼마만큼 전기가 잘 흐르느냐, 그 잘 흐르는 정도 우리 도전율, 전기가 얼마만큼 잘 흐르느냐, 그거를 잘 흐르는 도체를 큰 거부터 작은 거 순으로 한번 나열해 보면 가장 전기가 잘 흐르는 물질이 어떤 거냐? 은이에요. 은. 그 다음이 구리, 동. 자, 그 다음이 금. 그 다음에 알루미늄. 요것도 시험 문제 다음 중 도전율이 큰 순서로 나열을 해보래. 그러면 은, 구리, 금, 알루미늄 순으로 나열된 거 찾으면 되겠네. 맞아요. 이것도 시험 문제니까 한번 확인해 두시고. 그러면 무슨 얘기예요? 우리가 지금 제일 많이 쓰는 게 구리선이잖아. 우리 지금 가장 많이 쓰고 있는 게 우리 누구 연동선이라는 얘기예요. 연동선. 연동선, 부드러운 동선이야. 부드러운 동선, 부드러운 구리선. 우리 이거 형광등 작업하거나 우리 뭐 카메라, 컴퓨터 뭐 할 거 없이 선이 막 잘 구부러지고 하는 그러한 우리 누구 구리선들이 다 누구다? 연동선이, 부드러운 전선들. 그래서 얘들이 우리도 가장 전기들이 아주 잘 통하는 물질들이, 그럼 얘보다 전기가 더 잘 통하는 건 누구다? 은. 은으로 그럼 선을 만들면 훨씬 전기가 우리 얘보다는 더 전기가 잘 흐르고 잘 통한다는 얘기예요. 손실이 그만큼 작아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얘보다 은으로 선 깔아놓은 게 더 좋지 않습니까? 좋아요. 하지만 비싸잖아. 돈이 많이 들어가고 은 가지고 만약에 선 깔아놓으면 우리 사람들이 가만 안 내비두죠. 갖다 팔아먹어야 되잖아. 다 죄다 끌어간다는 얘기야. 그렇기 때문에 은이나 이런 건 사용을 안 해요. 금도 마찬가지고 금이나 은을 사용하지 않는 이유, 경제적으로 안 맞아. 단가도 안 맞고 사람들이 다 끊어간다는 얘기예요. 알루미늄 선이 그러면 전도율이 제일 안 좋네요. 안 좋은 게 아니라 얘네들이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좋은 거고 알루미늄 선 정도만 돼도 도전율이 좋아서 우리가 전선으로 쓰는데 하등의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송전솔로나 이런 데는 다 알루미늄 선을 써요. 알루미늄 선을 지금도 사용을 하고 있고, 그래서 알루미늄 정도만 돼도 좋은데 얘네가 너무 좋은 거다. 나중에 이거 순서를 물어보니까 순서 좀 기억을 해 두시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 부도체. 부도체, 다른 말로는 얘를 절연체다라고도 얘기를 해요. 절연체, 부도체 또는 다른 말로 절연체. 부도체, 절연체는 전기가 통하지 않는 물질. 전기가 통하지 않는 물질이다. 전기가 물체라고 얘기하기보다 물질이라고 얘기하는 게 낫겠죠. 전기가 통하지 않는 물질, 아예 안 통한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많은 큰 전기를 보내주면 통하긴 통해요. 근데 우리 거의 전기가 통하지 않는 우리 전기를 잘 흐르지 못하게끔 해주는 그런 물질 일명 누구다? 부도체요. 거의 전기가 잘 안 통한다고 보셔도 돼요. 그래서 부도체, 절연체 우리 대표적인 게 전기 통하지 않는 거, 나무, 종이, 뭐 고무, 대표적인 것들이 고무, 뭐 플라스틱, 운모, 성면 뭐 이런 것들이 우리 누가 되겠다? 전기 통하지 않는 것들. 그래서 우리가 전선이 있으면, 전선이 이렇게 있으면 얘가 우리 전선 도체예요. 도체. 뭐 구리선이라 그러면 전류를 흘려보내주면 여기에 전류가 전선을 타고 막 이동을 하죠. 이렇게 우리 누구 피복 없이 깔아놓은 전선을 우리가 뭐라고 표현하냐? 나전선이라 그래. 나체. 전선 중에 우리 누구 나체, 피복이 하나도 없는 거. 그럼 이 상태로 전기 흐르고 있는 도체를 내가 만지면 어떻게 되냐? 감전이 돼요. 감전사로 뭐 할 수 있다? 죽을 수 있다는 얘기야. 그래서 요거를 우리 두고 그 감전사를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옥내배선 이런 데다 시설해주는 모든 전선은 전선 표면에 뭐가 발려 있어? 절연물이 발라 있다는 얘기. 여기에 우리 두고 절연물이 이렇게 발라 있다는 얘기예요. 이 절연물 누굴 이용한다? 절연체를 이용한다는 얘기예요. 누구? 나무나 종이나 고무나 이런 것들 이용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선 보면 전선 도체 겉표면에 뭐가 있어요? 이런 고무나 플라스틱 계통에 이런 우리 누구 피복물이 덮여 있죠. 그래야지만 전기 통할 때 내가 무의식적 모르고 얘를 만져도 안 죽는다는 얘기야. 감전이 안 된다는 얘기야. 아시겠어요? 이런 데 전기 통하지 말라고 사용되는 이런 데 쓰는 게 우리 누가 되겠다? 부도체.
나중에 시험에서는 요거 부도체를 물어본 적이 있어요. 부도체 물어본 적이 있으니까 좀 기억을 해두시고, 전기가 통하지 않는 물질로 뭐 나무, 종이, 고무 이런 것들이 열거되면 아 요거 누구구나, 부도체구나, 전기 안 통하는 물질이구나, 기억을 좀 해두시자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자, 우리 세 번째 보면, 자, 세 번째는 누가 나오냐? 반도체라는 게 나오네. 반도체. 자, 우리 반도체. 반도체라는 건 뭐 반만도체냐? 뭐 이렇게 뭐 표현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반도체 그러면 얘는 도체와 부도체 양쪽 성질을 다 갖고 있는 걸 얘기를 해요. 도체에 대한 성질도 갖고 있고 부도체에 대한 성질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도체와 부도체 양쪽의 성질을 다 갖고 있는 게 누구다? 반도체가 되겠다. 그러면 반도체라는 건 도체와 부도체 우리 양쪽에 대한 성질을 다 갖고 있다. 뭐 대표적인 게 제가 우리 써놓은 거에는 우리 누구 있어요? 서미스터. 뒤에 가면 다 얘기를 할 거야. 온도 보상용으로 쓰는 서미스터나 또는 사이리스터. 사이리스터 대표적인 게 우리 누구냐? SCR. 뭐 트라이액, 다이액, SCS 뭐 여러 가지 있어요. 이런 우리 누구? 이런 반도체 소자들. 또 하나 대표적인 게 누구? 다이오드 같은 것도 있어요. 다이오드. 아마 우리 전기 하시는 분들 다이오드 좀 보신 분들 계실 거예요. 우리가 뭐라 그래? LED라고 그러죠. LED. 발광 다이오드 같은 것들도 있고. 자, 다이오드는 이제 뒤에 가면 다 우리 할 거예요. 심볼도 할 거고. 플러스, 에노드 플러스, 캐소드 마이너스. 자, 얘는 어떤 성질을 갖고 있냐? 에노드 쪽에서 캐소드 쪽으로, 플러스 쪽에서 마이너스 쪽으로 전류를 우리 흘려주면 그냥 무사 통과를 시켜줘요. 쫙 흐르게끔 도체 역할을 해준다는 얘기. 얘가 우리 누구? 도체 역할을 해줘. 도체 성질을 갖는다는 얘기야. 근데 거꾸로 캐소드에서 에노드 쪽으로, 마이너스에서 플러스 쪽으로 이렇게 전류를 한번 흘려줘 봤어. 마이너스에서 플러스 쪽으로, 캐소드에서 에노드 쪽으로 전류 흘려주면 얘가 전기를 통과를 안 시켜요. 차단시켜 버린다는 얘기예요. 전기가 통하지 않는 물질, 얘는 누구다? 부도체적인 우리 이러한 성질을 갖더라는 얘기야. 그래서 어떤 조건이 맞으면 도체가 되는 거고 조건이 안 맞으면 부도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도체와 부도체 양쪽 성질을 다 갖고 있는 얘네들 일명 누구다? 반도체. 그래서 조건이 맞으면 도체가 되는 거고 조건이 맞지 않으면 전기를 통하지 않게끔 해주면 부도체 역할을 하더라. 그래서 도체와 부도체 양쪽 성질을 다 갖고 있는 게 누구다? 반도체다. 그냥 그 정도만 기억을 해두시고, 요거 갖고 뭐 시험에 나오는 것 우리 얘기를 하자 그러면 뒤에 가면 다 나올 거예요. 얘네 특히 사이리스터 또는 우리 누구 뭐 서미스터, 얘네들은 다 우리 누구다? 마이너스 부주항 온도 계수를 갖더라. 부주항 마이너스 우리 온도 계수를 갖는다. 그래서 우리 부주항 마이너스 온도 계수 갖는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 저항값이 증가하면 우리 누구 거꾸로 우리 저항이 아니라 우리 온도가 증가할 경우, 어떤 이상현상 등에 의해서 온도가 증가할 경우에, 온도가 증가해지면 거꾸로 저항값을 뭐한다? 급격하게 뚝 떨어지는 반비례적인 반대되는 이런 성질 갖고 있는 걸 우리가 부주항 온도 계수라 그래요. 또는 마이너스 온도 계수를 갖는다. 정주항 온도 계수, 플러스 온도 계수는 온도가 올라가면 저항값도 같이 커져요. 도체들, 얘네들은 일명 우리 누구다? 정저항 플러스 온도 계수를 가져요. 얘네들은 온도가 증가함에 따라 모두 커져. 저항값도 커져요. 저항값도. 요거 계산하는 것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온도가 저항이 비례하는 이런 걸 우리가 정저항 온도 계수, 도체들 정저항 온도 계수 갖는다 그러고, 반도체 얘네들은 부저항 온도 계수를 갖는다. 온도가 증가함에 따라 저항값이 반대로 감소하는 반비례적인 성질을 갖는 이런 소자들이 반도체 소자들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우리 도체와 부도체, 반도체까지 관련된 내용들 간단하게 한번 좀 비교를 한번 해드린 거예요. 이런 것들이 시험 문제 나중에 나올 거예요. 뒤에 가면 또 얘기를 할 거고. 자, 그래서 요 도체, 부도체, 반도체 중에는 아직까지 시험에서는 부도체 정도 물어봤으니까 부도체 정도 기억을 좀 해두시면 될 거란 얘기예요. 자, 요 정도 해가지고 우리 누구 일장 전기 기초에 대한 내용들 간단하게 좀 한번 정리를 했고,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우리 외적으로 좀 시험에 도움되라고, 아니 전기를 좀 이해하는데 도움되라고 얘기 드리는 거니까 간단하게 요거 하나만 좀 우리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한번 좀 드리고 가죠. 전기를 이해하는 차원으로 가는 거예요. 자, 이러한 우리 누구 탱크가 있어요. 이러한 탱크에다 내가 이만큼의
자, 우리 물로 따지면 물탱크라고 볼 수 있지만 이제 우린 전기적으로 가는 거예요. 이러한 탱크에다가 내가 전하를 집어넣었어. 플러스 양전하, 마이너스 음전하 이런 우리 두고 전하들이 막 있어. 막 전하들을 채워놓고, 자, 여기에다가 내가 이렇게 우리 두고 뭐 호수를 하나, 호수 또는 누구를 배관을 깔았다 그럴까요? 요게 우리 누구 전기 쪽으로 가면 얘가 누가 되는 거다? 전선이 되는 거야, 전선. 자, 그 다음에 여기다가 내가 이렇게 밸브를 요거를 우리 두고 열었다 닫았다 할 수 있게끔 요 전하를 우리가 일명 하나의 우리 물로 봐도 돼. 물탱크예요. 우리 누구 물이 들어있다. 다시 얘기하면 물이 누가 돼? 전하라고 보면 돼. 이제 전기적인 극성을 갖고 있는. 그 다음에 얘가 일명 이제 우리 누가 되는 거냐? 밸브가 돼요. 밸브. 전기적으로 가면 얘가 누가 되는 거야? 스위치가 되는 거야. 스위치. 자, 그 다음에 요 전선이 우리 누구? 우리 물탱크 같은 데 보면 배관이나 우리 호수 같은 게 연결돼 있죠. 그 우리 배관 호수 일명 전기적으로 보면 얘가 누가 되는 거고 전선이 되는 거고. 아, 요게 배관 우리 누구 호수 같은 게 전기적으로 가면 호수가 되는 거다. 자, 그럼 한번 볼까요? 물이 요만큼 만약에 차 있다 그럼 물이 요만큼 차 있다. 그러면 이만큼 이 물이 지금 얼마만큼의 압력으로 눌러주면은 어떻게 돼? 밸브를 개방하는 순간 물이 쫙 나가겠죠. 요 압력에 의해서 힘이 셀 수도 있고 약할 수도 있고, 물이 요만큼만 차 있으면 압력이 약하니까 물이 쫄쫄쫄쫄 갈 거고, 물이 이만큼 차 있으면 압력이 세니까 물이 쫙 하고 나갈 거 아니에요. 맞나요? 여기에 어떠한 우리 기계를 뭐 하나 갖다 놨다. 예를 들어 어떠한 기계를 이렇게 하나 갖다 놓으면 이 기계를 우리 두고 나중에 물이 막 쫙 쏘면서 우리 뭐 할 수 있다. 일도 할 수 있을 거고. 자, 이렇게 한번 볼까요? 요 물탱크에 물을 요만큼 채워놓고 여기다 밸브 하나 달아놓고 그 다음에 요 밸브를 개방하면 물이 쫙 나갈 거죠. 자, 그러면 이런 개념으로 한번 갔을 때 물을 요만큼 채우는 것보다 요만큼 채워놓으면 뭐가? 압력이 더 세진다 그랬죠. 압력이 세죠. 그걸 우리가 다른 말로 우리가 수압이라고 좀 표현하면 되나요? 수압. 물의 압력 일명 수압이 될 거예요. 대신 수압은 어떻게 돼? 물이 낮은 것보다는 높을 때, 물이 많을 때, 물의 위치 에너지가 더 높을 때 뭐 한다? 수압이 셀 거다. 그러면 물에 대한 위치 에너지, 얘를 우리가 다른 말로 뭐 수위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 물의 위치 에너지, 이걸 우리 수위. 그럼 수위가 낮을 때보다 수위가 높을 때, 압력이 더 세진다는 얘기죠. 다시 얘기하면 수위가 높을 때 수압이 뭐 한다? 세질 거다. 그래서 우리가 수위와 수압은 무슨 관계야? 비례 관계야. 같이 보는 거야. 그래서 수위가 높으면 높을수록 뭐 한다? 압력이 그만큼 세질 거란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내가 밸브를 개방하면 물이 쫙 이동을 하겠죠. 이동을 해가지고 요 뭐 프로펠러든 아니면은 뭐 예를 들면 뭐 수차면 수차를 막 우리 돌려줄 거란 얘기예요. 그럼 물이 쫙 흘러나올 거 아니야. 흘러나가는 물을 우리가 수류라고 얘기를 해요. 흐를 유자 써가지고 흐르는 물 일명 우리 수류. 그러면 여기서 압력이 세면은 얘가 우리 센 압력으로 막 때려주니까 일을 열심히 할 거야. 얘가 예를 들어 수차라고 얘기를 하면 나중에 여기다가 발전기 달아놓고 수차 발전기 돌려줘요. 그래서 수차가 돌아가는 만큼 샤프트 축으로 연결돼 가지고 발전기가 돌아가면서 전기를 만들어내요. 이게 수차 발전기 원리예요. 그냥 기본적으로 그렇구나라고만 좀 받으시고. 자, 그러면 요걸 가지고 자, 물을 채워놓고 물의 위치 에너지 수위가 높으니까 우리 누르는 뭐가? 압력이 세지더라. 수압이 그만큼 세지더라. 수압이 세면 물줄기가 막 쫙쫙 나갈 거고, 밸브를 개방하면 물이 이제 이동을 해가면서 여기에 나오는 물의 양이 얼마냐에 따라 얘가 해주는 우리 일이 틀려질 거란 얘기예요. 많은 양의 물이 나오면 많이 일을 할 거고, 적은 양의 물이 나오면 조금밖에 일을 못 할 거란 얘기예요. 맞아요. 요거를 이제 우리 뭐로 한번 전기로 한번 가볼 거예요. 그래서 요 물 대신에 여기는 이제 우리 물 분자가 아닌 누구다 전하들이 이렇게 좀 채워놓고, 전하가 이만큼 채워 있대요. 우리 전하를 요만큼만 채워놓으면은 요만큼의 우리 압력만 작용하니까 그만큼 일을 덜 할 거고, 얘도 마찬가지. 아까 우리 물처럼 이만큼의 전하를 채워놓으면은 우리 전기의 위치 에너지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그만큼 뭐 한다? 압력이 세질 거란 얘기야. 수위, 물의 위치 에너지를 전기로 바꿔주면 얘가 뭐가 된다? 전기의 위치 에너지가 되고, 여기서 눌러주는 압력, 수압을 전기로 바꾸면 얘가 누가 되는 거야? 전기의 압력, 전압이 되더란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 수위가 낮으면 일 조금 하고 수위가 높으면 압력이 세서 더 많이 할 수 있다 그랬죠.
똑같이 전기 위치 에너지가 낮으면 전기 조금밖에 일 못해. 하지만 우리 누구 전기 위치 에너지가 높으면 높을수록 크면 클수록 전기에 대한 압력이 세기 때문에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전압이 더 높아진다는 얘기예요. 다시 얘기하면 전위라는 건 전기 위치 에너지는 전압과 우리 뭐한다? 비례한다. 같다라고 이렇게 놓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전기 위치 에너지가 세지면 압력도 그만큼 세져요. 그러면 요 밸브를 개방한다. 우리 전기선은 누구를 스위치를 온 시키겠다는 얘기예요. 스위치 온 해주면 여기 있는 이제 우리 누구 전하들이 이동을 하겠죠. 전기가 이동을 할 거 아니에요. 전하들이 이동을 해가지고 흘러갈 거 아니에요. 전기가 우리 흐르는 전기를 우리가 뭐라고 표현한다? 전류라고 표현하더란 얘기예요. 흐를 자 써가지고 전기가 흘러가는 현상. 얘가 누구다? 전류. 아시겠나요? 전류 흘러가면 어떠한 기계 우리도 공급해주면 일을 하기 시작을 하겠죠. 일을 할 거란 얘기야. 근데 요거를 이렇게 한번 갈까요? 수차 돌리는 게 아니라 여기에다가 뭐 예를 들어 선풍기를 하나 달아놓는다. 아니면 여기에다가 이렇게 우리 뭐 히터 전열기를 하나 달아놓는다고 볼까요? 뭐 두 가지만 비교를 해줘. 얘가 우리 선풍기예요. 선풍기. 얘가 우리 누구? 전열기. 그러면 내가 스위치를 온 시켜준다는 얘기는 선풍기를 우리 콘센트에다 꽂아놓고 선풍기 일단 딱 눌러주면 스위치 온 시켜준 거예요. 1단, 2단 얘 온 시켜주면 여기 있는 전기가 어디로? 선풍기로 쫙 공급이 되겠죠. 선풍기 스위치 온 스위치를 딱 눌러주면 전기가 쑥 들어갈 거란 얘기야. 그럼 내가 받은 전기를 선풍기는 뭐예요? 내가 받은 전기 에너지를 뭐로 바꿔준다? 이제 안에 모터가 돌아가면서 기계적인 에너지로 바꿔서 뭘 돌려? 프로펠러 돌리죠. 안에 우리 날개 돌려가면서 이제 뭐 해줘? 바람 일으키잖아요. 그래서 전기적인 에너지를 뭐로 바꿔? 기계적인 에너지로 이렇게 바꿔주더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선풍기라는 이 기계는 뭐 한다? 전기적인 에너지를 뭐로 바꿔주는 거? 기계적인 에너지로 바꿔서 일을 하는 기계. 일을 하는 기계. 얘가 우리 누구다? 선풍기. 얘는 뭐 한다? 일을 하더란 얘기야. 일을. 우리 날개 돌려가지고 뭐 한다? 바람 일으키고 상대 우리 시원하게 좀 만들어주더란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선풍기가 아니라 전열기 히터예요. 전열기 히터. 얘에 대한 스위치를 온 해준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히터 키겠다는 얘기잖아. 스위치를 온 해주면 뭐예요? 히터로 이제 전기가 공급이 될 거란 얘기야. 공급이 되면 이 히터는 어떻게 해야 돼요? 코일이 빨갛게 예열이 되죠. 예열이 되면서 내가 공급해주는 누구 전기 에너지를 뭐로 바꿔주는 거예요? 이번에 열 에너지로 바꿔가지고 주위로 우리 누구 발산을 해가지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 어떻게 따뜻하게 만들어주잖아. 맞나요? 그러면 이 전열기라는 기기는 전기 에너지를 열 에너지로 바꿔주는구나. 우리 에너지 불변의 법칙에 의해서 우리 에너지라는 건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없어지는 게 아니라 변화를 시키는 거야. 우리가 쓰는 전기 설비들은 다 에너지를 뭐 변화시켜주는 설비예요. 그래서 선풍기는 전기 에너지, 내가 준 전기 에너지를 뭐 기계적인 에너지로 바꿔가지고 일을 하고, 전열기라는 건 공급해준 전기 에너지를 뭐로 바꿔서 열 에너지로 바꿔가지고 일을 해주고, 이런 우리 형광등이나 이런 램프들이 있죠. 램프는 우리가 공급해준 전기 에너지를 가지고 뭐로 바꿔줘? 빛 에너지로 바꿔가지고 일을 한다는 얘기야. 그래서 이렇게 이런 우리도 설비들이 다 우리 뭐 한다? 내가 준 전기를 가지고 뭐 하더라? 일을 하더란 얘기야. 에너지를 뭐 하더라? 변환을 시켜가지고 일을 하더란 얘기야. 이해하시겠어요? 요러한 우리도 그 전기를 더 주면 일을 하는 이러한 기계들, 얘네들을 우리가 다른 말로 부하 설비다라고 얘기를 해요. 부하 설비. 줄여서는 그냥 우리가 부하다라고 얘기를 해요. 부하. 그러면 얘네들이 부하 설비, 부하라는 말 나오면 얘는 누구다? 전기를 공급받아가지고 뭐 하는 기계다? 일을 하는 기계를 얘기를 하는구나. 그러면 내가 여기서 얼마만큼의 전기를 넣어주냐에 따라 하는 일이 틀려지겠죠. 얼마만큼의 전기를 주냐에 따라 하는 일이 틀려지더라. 내가 얘네들한테 얼마만큼의 전기를 공급을 해줬냐, 그 양을 전기량이라고 얘기를 하더란 얘기예요. 얼마만큼의 전기량을 공급해줬냐에 따라 얘네들이 하는 일이 양이 틀려질 거란 얘기예요. 맞아요. 전기량은 기본 공식이 어떻게 되냐? 흐르는 전류에다 시간 곱해주면 돼요. 여기 스위치를 온 해주는 순간 전기가 나온다 그랬죠. 그러면 얼마만큼의 전류가 흘러나올 거예요. 전류를 우리 I라고 표시하고 다니는 암페라고 표시해요. 얼마의 전류가 빠져나올 건데, 예를 들어 스위치를 온 해주는 순간 10A의 전류가 빠져나온다고 볼까요? 1초 동안에 10A의 전류가 빠져나온대. 그러면 10A 곱하기 몇 초? 1초. 1세크. 그럼 얼마다? 10쿨롱만큼의 전기를 얘네들한테 공급해 준 거예요. 전기량은 얼마다? 10쿨롱. 그래서 얘는 어떻게 돼? 얼마만큼의 전기를 얼마의 시간 동안 공급해 줬냐? 그게 누구다? 전기량이에요. 그럼 예를 들어 10A를 2초 동안 공급해 줬다 그러면 10A 곱하기 2초니까 20쿨롱만큼의 전기를 공급해 준 거예요.
3초다 그러면 10A 곱하기 3초 30쿨롬 공급해 준 거고. 이해하시겠나요? 이게 가장 기본적인 전기량 공식이에요. 전류에다가 뭐 곱한 거? 시간 곱한 거. 자, 그러면 내가 이만큼의 전기를 공급해 주니까 얘네들이 뭐 하더라? 이런 기계적 열에너지로 바꿔가지고 뭐를 하더라? 일을 하더란 얘기야. 일. 그래서 요 일, 다른 말로 우리가 에너지라고도 표시해요. 에너지 일. 그러면 내가 준 전기가 얼마만큼의 일을 할 수 있냐, 네가 얼마만큼의 에너지를 내냐. 그 일, 에너지를 W로 표시해주고 내가 준 전기량을 가지고 우리 두고 얼마, 압력을 얼마 가해주면 우리 두고 이만큼 일을 할 수 있다. 공급해준 전기량과 압력, 우리 집에다 보내준 압력이 얼마인지 알면 그만큼에 대해서 뭐 한다? 일, 에너지량을 구할 수가 있더란 얘기예요. 아까 여기 우리 누구예요? 얼마만큼의 우리 전압, 압력을 가지고 우리 보내주냐에 따라서 내가 일을 할 수 있는 게, 압력이 약하면은 쫄쫄쫄쫄 전기 조금밖에 못 나올 거고, 압력이 세면 콸콸콸콸 많이 나올 거 아니에요. 물하고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센 압력으로 눌러주면 물이 쫙 나올 거고, 조그만 압력을 해주면 물이 쫄쫄쫄쫄 흘릴 거 아니에요. 전기도 마찬가지예요. 센 압력으로 우리 전기를 보내주면 쫙 나올 거고, 조그만 압력으로 보내주면 우리 전기들이 쫄쫄쫄쫄 찔끔밖에 못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집에 들어오는 전기는 항상 정해져 있죠. 얼마? 220V라는 압력을 딱 정해놓고 계속 그렇게 보내주잖아. 그러니까 공급된 전기량과 그리고 누구 가해준 전압이 얼마인지 알면 에너지를 구할 수 있더란 얘기예요. 이게 기본적으로 에너지 구하는 공식. 나중에 이제 뒤에 가면 할 거란 얘기예요. 그래서 요런 형태로 이제 그러면 전기라는 건 어떻게 된다? 어떠한 전기를 공급해주는 매개체. 얘가 일명 우리가 뭐라고 표현해요? 전원이다라고 이렇게 좀 표현을 해주나요? 전원, 전기를 공급해주는 원천이 되는 전원이 있고 전기를 공급해주면 그 전기를 가지고 뭐 한다? 어떤 거는 기계적인 에너지로 바꿔서 일하고, 어떤 거는 열에너지로 바꿔서 일하고, 형광등 같은 우리 램프들은 빛에너지로 바꿔서 일을 해주더라. 그 전기를 받아가지고 에너지 변화시켜서 일을 해주더라. 근데 요 전기가 내가 끄지보다 쓰는데 얘처럼 여기 이만큼 차 있다 그러면 내가 빼다 쓰면 계속 줄 거 아니야. 나중에는 뭐 없어져. 맞아요. 요만큼에 차 있는데 나중에는 빼다 쓰다 보면 쭉 사라져가지고 없어져 버려. 그럼 못 쓸 거 아니에요. 그런 우리 전원 설비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전원도 발전기라든지 뭐 변압기, 우리 집에 지금 내가 우리 누구 선풍기 돌리려면 뭐 어디다 콘센트 꽂죠. 콘센트 꽂아가지고 10시간, 20시간, 30시간 계속 켜놓으면 어떻게 돼? 계속 돌아가잖아. 맞나요? 그러면 얘는 누구예요? 이게 줄지 않는다는 얘기잖아. 줄지 않는 이런 설비들이 있다는 얘기. 우리 집에 들어오는 우리 콘센트, 얘네들도 얘네들은 어디서 주는 거야? 다 한전에서 주는 거죠. 한전에서 계속 전기를 넣어줘. 끊임없이. 그러니까 얘가 줄 수가 없어. 여기에다가 계속 공급을 해주는 거야. 공급. 전기를 계속 공급을 해줘. 계속. 어디에서? 한전에서. 한전에서 전기를 계속 넣어주니까 우리가 아무리 빼다 써도 얘가 줄지를 않아. 대신 내가 빼다 쓴 만큼에 대한 요금만 내면은 얼마든지 갖다 쓰란 얘기야. 이게 우리 누구 한전. 얘네들은 우리 줄지를 않아. 이런 우리 전원 설비들. 또는 얘처럼 공급해 주는 게 없어. 딱 공급해 주는 게 없어. 내가 있으면 있는 만큼만 써야 돼. 이렇게 내가 만약에 요만큼 우리 누구 지금 전기가 있다 그러면 요만큼만 써야 돼. 더는 못 써. 이러한 설비들이 있어요. 이러한 전원 설비. 이런 전원 설비 누구다? 배터리. 배터리 같은 경우는 전기는 있지만 내가 끄지보다 뽑아 쓴 만큼 계속 줄어. 나중에 다 쓰면 못 써. 그 다음에 뭐 해줘야 돼? 충전해서 다시 전기를 채워야 되죠. 그러니까 다시 채워서 또 채우면 내가 또 끄지보다 쓰고 떨어지면 다시 충전하고. 그러니까 우리 계속 공급이 아니라 있는 만큼만 내가 뽑아다 쓸 수 있는 이런 전원 설비도 있더라. 그런 게 누구다? 배터리 같은 것들. 그래서 전기를 공급해주는 설비 누구? 전원. 어떤 거냐? 우린 일반적으로는 다 한전에서 공급해주기 때문에 무한장 전기를 넣어줘요. 대신 우리가 뽑아서 쓰는 만큼만 뭐 해주면 돼? 요금을 내면 되더라. 그래서 요건 그냥 전기 이해 차원에서 좀 한번 얘기를 드린 거예요. 요런 전기는 이렇게 되는구나. 한번 이해 한번 해보시라고 좀 기억해 드린 거고, 항상 이렇게 전기들이 쌓여 있고 얼마만큼의 압력으로 보내냐? 보내면 그게 우리 누구? 여기 우리 전선, 배관을, 전선을 타고 흐르겠죠. 그게 얼마만큼 우리 흘러가냐. 그래서 흘러가는 양이 많으면 그만큼 일을 많이 한다는 얘기고, 전기를 많이 공급해 준다는 얘기고, 돈을 많이 내야 된다는 얘기예요. 대신에 흘러가는 양이 작으면은 뭐 한다는 얘기? 일을 조금 한다는 얘기고, 전류가 조금 흘러간다는 얘기는 일을 조금 한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우리 뭐 한다? 돈 조금밖에 안 내도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전류가 많이 흘러가려고 그러면 요 전선은 굵어야 될까요? 얇아야 될까요?
얇으면 아무리 전류를 많이 흘리고 싶어도 못 흘려. 예를 들어 호수예요. 호수에다가 호수 두께는 요만큼인데 엄청난 양의 물을 막 계속 거기다 밀어 넣으면 나중에 호수 어떻게 돼? 뻥 터지죠. 마찬가지 전기도. 전선은 요만한데 전선은 딱 굵기는 정해지는데 거기다 큰 양의 많은 양의 전기를 계속 보내버리면 뻥 터진다는 얘기야. 똑같이. 그러니까 이 전선 굵기가 얼마냐에 따라 내가 보낼 수 있는 전기가 결정이 돼요. 거꾸로 내가 보낼 수 있는 전기가 얼마만큼의 전기를 보낼 거냐에 따라 누가 결정이 된다? 전선의 굵기가 결정이 돼요. 나중에 뒤에 가면 또 얘기할 거예요. 그래서 전선의 굵기는 뭐에 의해서 결정된다? 전류값, 허용전류값에 의해서 결정이 돼요. 그래서 그냥 전기를 이해하는 차원에서 우리 전기를 내가 끄집어는 쓰지만 어떻게 우리도 그 전기가 되는지 어떻게 흘러가는지 그냥 간단하게만 설명드린 거니까 이해 차원이에요. 한번 이해하시라고 좀 설명드린 거예요. 자, 여기까지가 우리 누가 되겠다? 전기 기초에 관련된 내용들이 1장 전기 기초에 관련된 내용들 얘기를 드렸고, 그 다음에 아까 시험에 나오는 것들은 요거 전까지 한 거 우리 도체, 부도체, 반도체 한 그 내용까지가 우리 시험에 출제되는 내용들이니까 그거 가지고 좀 간단하게 한번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거는 가장 기본적인 내용들을 설명드린 거니까 이해 차원이면 돼요. 이해 차원이면 되고 나중에 문제 풀 때는 이런 문제가 나오는 거나 하면서 기출문제 풀면서 한번 체크 정도만 해보시면 돼. 아시겠나요? 그럼 실제적인 이제 전기라는 거를 배우는 거는 다음 시간부터 좀 배운다고 보시면 돼요.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실제적인 전기가 이렇게 가는구나, 이런 공식들이 나오는구나, 여러 가지 좀 많이 나올 거예요. 아시겠나요? 자, 여기까지 해가지고 1장 전기 기초 마무리 짓고 다음 시간에 우리 2장부터 우리 직류회로부터 다시 한번 얘기 드리도록 하죠.